안녕하세요. 오늘 가죽공예 수업을 진행하게 된 이주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만나 뵙고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 뵈어서 조금 아쉽네요. 제 얼굴만 보여드리게 돼서 어머님도 얼굴도 배워야 제가 더 이제 신나서 수업을 할 텐데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택배로 받으셨을 텐데요. 이런 키트 상품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개봉을 해보면요. 이미 열어보셨을 테지만 이 안에 이렇게 작은 키트 구성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숄더 스트랩이 이렇게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숄더 스트랩은 받으신 분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요. 일단 이 백에 가장 어울릴 만한 컬러로 두 가지를 선택을 해서 내추럴 컬러와 이 브라운 컬러를 선택을 했어요. 근데 지금 저는 이 가방에는 이 스트랩이 어울릴 것 같아서 이걸 넣은 겁니다. 그러면 이 안에 구성품을 또 같이 보시면요. 제가 영상을 미처 보실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제작 안내문을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 영상을 보시면 충분히 따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조금만 솜씨 있는 분들은요, 그냥 구성품만 보셔도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이 지퍼 플러라고 해서 지퍼에 매달 가죽 스트랩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가죽 마감할 때 쓰는 거라 이따가 다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총 바느질을 하나, 둘, 그 다음에 여기 지퍼 있는데 앞뒤로 두 군데 해서 네 군데에 바느질 하면 바느질은 끝나는 거고요. 그 외에 이제 가죽의 그 자른 면을 마감해주는 요 마감법까지 하시면은 쉽게 마무리 되십니다. 참고로 오늘 여러분들이 받아보신 그 가죽은 모두 소가죽입니다. 소가죽은 아무래도 내구성이 튼튼하고요. 그리고 이제 다양하게 염색 작업도 할 수 있고 해서 제일 많이 가죽공예인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부 특수 가죽이나 이런 것들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사실 특수 가죽은 동물보호 차원에서도 많이 사용을 지향하자는 요즘 트렌드가 또 그렇다 보니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취지에 맞게 소가죽을 받아보셨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소가죽인데도 나에게 조금 약간 독특한 문양이 있네? 아니면은 뭐 다른 그 무늬 결이 다르다라고 생각되시는군요. 특수 프레스로 찍었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이거 가죽 아닌가? 합성 피혁 아닌가? 라는 의심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소가죽으로 제작된 작품이고요. 짧게 빨리 진행해야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바로 바느질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여기 보면요. 바늘 한 개에다가 실 4가닥을 이렇게 꽂아놨어요. 그래서 이걸 풀으시면 쉽게 풀립니다. 그죠? 실이 받아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튼튼해요. 일반 면사가 아니고 나일론사, 폴리에스테르사의 그 합성사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 겹을, 얇은 실을 여러 겹 꼬아서 만든 거기 때문에 굉장히 튼튼합니다. 그래서 간혹 바느질 마치고 나서 그 끝을 마감하는 데 있어서 이빨로 뚝 끊으시는 분 계신데요. 이거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의 이빨이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한 짓은 안 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먼저 실을 가닥을 풀으시면 총 4가닥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4가닥이 있는데요. 3가닥은 잊어버리지 않게 옆에 잠시 두시고요. 한 가닥을 바늘을 빼서 이렇게 바늘을 빼서 바늘귀를 통과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운 게 바늘귀 통과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눈이 어두워서 그러시는데 이 가죽공예 실은 탄탄하고 힘이 있기 때문에 웬만해선 잘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과하시면 이렇게 자 오늘 진행할 바느질은요 가장 여러분들이 손쉽게 하실 수 있는 홈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두 줄이 겹치지 않게 한 줄이 통과한 상태죠. 그래서 한 줄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 상태가 되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긴 쪽 한 끝을 한 번만 매듭을 지으세요. 이렇게 여러분 매듭 짓는 건 아시잖아요. 그죠? 이렇게 한 번만 묶으셔도 충분해요. 2번까지 안 묶으셔도 돼요. 실 두께가 워낙 두껍기 때문에 한 번만 묶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됐잖아요. 자, 그러면 바느질을
여기 보시면 옆면부터 시작하실 거예요. 옆면, 이쪽 옆면. 자, 그런데 이 매듭 끝이 보이면 안 예쁘겠죠? 이 매듭 끝을 제가 숨기고자 합니다. 어떻게요? 요거를 살짝 벌리세요. 벌리시고요. 이 첫 번째 구멍으로 바늘이 나올 건데요. 속에서 빠져나와서 첫 번째 구멍으로 나올 거예요. 이렇게 살짝 벌리시면 이 안쪽에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늘을, 자, 돋보기 준비하셔야 될 분들은 빨리 돋보기 끼고 다시 자리에 착석해 주세요. 자, 그래서 속에서 빼시면 매듭이 이렇게 속에 숨겨집니다. 그죠? 보이시죠? 네, 그래서 딱 숨긴 다음에, 자, 빠져나온 실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실 거냐면, 자, 여기는 두 장의 가죽이 겹쳐진 부분이에요. 그래서 튼튼하게 꿰매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뒤로 한 땀에서 앞으로 제자리 돌기 한번 하시면 이렇게 묶어지실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 다음에 한 번 더 제자리 돌기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두 장의 가죽을 꽉 묶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벌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는요, 이제 한 땀 한 땀 걸러가는 홈질을 하시면 돼요. 제가 바느질하기 쉽도록 펀치로 1mm 펀치로 하나하나 다 뚫었어요. 그래서 첫 땀만 요 윗땀 때문에 두 땀이 된 건데요. 뒤에서 봤을 땐 한 땀이에요. 위에 한 땀이고요. 그 다음에 나온 구멍으로 다시 나와서 이제부터는 계속 홈질로 아래 방향으로 진행하시면 돼요. 이렇게 계속. 박음질로 하면 더 튼튼한 거 아닌가요? 아, 근데 이 실은 이미 너무 튼튼한 데다가요, 박음질은 왠지 좀 답답해 보여요. 그리고 그거 아세요? 재봉틀이 수십 가지의 바느질을 할 수 있지만 유일하게 못하는 바느질이 있어요. 그래서 핸드메이드 감성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바느질이기도 한데 그게 바로 홈질입니다. 재봉틀은 홈질 못해요. 그래서 이 홈질 바느질이 스티치가 되어 있는 작품을 보시면, 아, 저건 적어도 핸드메이드 작품이구나 라는 걸 아실 수 있으신 거예요. 새로운 정보네요. 네, 그렇죠. 재봉틀은 왜 그러냐면 윗실과 밑실이 서로 교차해서 한 땀이 이루어지는 구조예요. 그런데 이 실은 지금 보시다시피 한 가닥으로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훨씬 핸드메이드 감성이 뿜뿜한 작품이 되고요. 일단 여러분들 바느질하기 쉽습니다. 제가 바느질 구멍도 일반 가죽공예인들은 이런 펀치를 사용하진 않아요. 취질 또는 목타라고 해서 그냥 송곳처럼 생긴 도구로 뚫어주기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늘 구멍만 살짝 내주는 거지 이렇게 뻥 뚫어주진 않아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바느질하기 쉽도록 펀치로 하나하나 다 뚫어드린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하는 동안 벌써 한쪽 옆면이 거의 다 완성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바느질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끝까지 왔어요. 그죠? 이제 마지막 땀인데요. 마지막 땀은 마찬가지로 처음처럼 제자리 돌기를 할 거예요. 튼튼하게 마감하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 두 번을 위로 돌았잖아요. 근데 얘는 니은자 형태로 옆으로 돌을 거예요. 이렇게 밖으로 해서 땀이 옆으로 자리 잡도록 이렇게. 그죠? 보이시죠? 그럼 한 번 더, 두 번 이렇게 됐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위, 아래, 옆으로 해서 마감이 되었어요. 자, 그럼 여기서도 매듭을 지을 거냐? 자, 여기서 매듭을 지으면 어찌됐든 가방의 겉면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안 예뻐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요. 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합성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짧게 2-3mm 남겨놓고 잘라요. 어떻게 마감을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라이터를 이용해서요. 불꽃을 만들어 보시는데, 자, 이렇게 보시면 맨 위는 빨간 불꽃이고 아래는 파란 불꽃이에요. 자, 근데 빨간 불꽃은 가죽을 태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파란 불꽃으로 자신 있게 들이대세요. 그럼 실이 녹아드는 게 보이실 거예요. 지금 위에 히터가 있어가지고. 자, 이렇게 보이시나요? 바로 지졌어요. 물로 지진 거 보이시죠? 그래서 가죽에 눌러붙어서 얘는 떼어지지가 않아요.
그래도 가수 가까이 라이터를 대면. 네, 아니 전혀. 이게 일반 합성 피혁은 약간 PU 재질, 스티로폼 재질이라 라이터를 대는 순간 스르르 녹아요. 하지만 우리는 소가죽이에요. 그래서 소가죽. 네, 안전합니다. 그래서 일부 이거 집에 있는 거 가죽 소파나 이런 것도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실밥 터진 거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하시는데요. 합성 피혁의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가죽 소파 구멍 납니다. 그러니까는 그거는 한번 테스트 해보시고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얘는 소가죽이라 안전합니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남은 실은 많이 남았는데요. 얘는 옆면에 하단을 다시 꿰맬 거예요. 그래서 빼지 마시고요. 다시 한쪽 끝을 다시 한 번만 묶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실을 넉넉하게 길게 잡은 거예요. 이렇게 다시 한번 묶으신 다음에 자, 이제 옆면 하단을 꿰매실 때는요, 지퍼를 여신 상태에서 여기를 이렇게 꾹 누르세요. 이렇게 납작해지게. 그러면 바늘 구멍이 앞뒤 훨씬 더 잘 보이실 거예요. 간혹 이 하단이 본드를 고정을 해놨는데 벌어진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이렇게 누르시고 바느질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매듭이 또 역시 보이게 될 텐데요. 얘는 나중에 잘라서 블루 지질 거를 각오하시고 이 밑면 하단에서 첫 번째 구멍에서 통과해서 앞으로 나오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홈질로 한 가닥으로 또 이 끝까지 진행하실 겁니다. 이렇게 하시는데 여기는 가죽이 겹치는 만나는 부분이라 구멍이 없지 않나 하실 텐데요. 밑에 보시면 5mm 간격으로 정확하게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래서 그 구멍으로 통과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나오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홈질로 끝까지 가는데요. 얘는 하단인데다가 그리고 구간이 짧아요. 그래서 홈질로 하면 약간 내구성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요, 박음질로 하시는데 홈질 박음질이에요. 자, 여기서 홈질로 끝났죠. 끝났지만 요 빈땀을 메우듯이 거꾸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박음질이 돼요. 이렇게 그죠? 박음질이 되는 거죠. 다 마찬가지로 뒤에 땀도 메워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한 땀 또 가고요. 뒤에서 봤을 때 한 땀이 빕니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다시 뚫고 첫 번째 구멍으로 나오시는 거예요. 지금. 원래 매듭 있던 자리로. 네, 매듭 있던 자리로 다시 들어와서 첫 번째 그 구멍으로 다시 나온 거죠. 자, 그런데 마감을 위해서 겉에서 보이는 윗면에서 마감하면 안 예쁘기 때문에 또 내구성을 위해서 되돌아가기 뒤로 한 땀만 더 하셔서 매듭이 뒤로 다 몰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뒤에 매듭진 부분이 보이시고요. 여러분들 바느질 끝난 실이 나온 게 보입니다. 그러면 둘 다 짧게 자르세요. 역시. 네. 이렇게. 그런 다음에 라이터로 마감하실 거예요. 이렇게 있으면 파란 불꽃을 이용해서 살짝 대시면 실이 녹아요. 그런 다음에 라이터를 누르세요. 그러면 이렇게 다 마감이 된 거예요. 손 떨려서 못할 것 같아요. 다른 데 한번 연습해 보시고 하셔도 되고요. 하지만 웬만해서는 가죽에 타는 일이 없으니까 파란 불꽃이라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옆면 한쪽이 벌써 마감이 되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쪽도 똑같은 공정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잠깐 이렇게 실을 빼시고요. 한 가닥을 다시 끼우시면 되겠죠. 하시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제가 여기 패키지에 전화번호를 남겨놨어요. 여기 스티커에. 그래서 이 스티커에 있는 전화번호로요, 문의 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답변 드릴 테니까 하시면서 혹시라도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또 제가 준비를 꼼꼼하게 해드렸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간혹 뭔가 빠뜨리신 분이 있으시면 저에게 직접 전화해 주세요. 우리 센터 주무관님 힘드시게 하지 마시고요. 자, 똑같습니다. 이번에도 요 안쪽에서 시작해서 바느질을 시작할 건데요. 이렇게 사이에다가 집어넣어서 첫 번째 땀으로 나오시면 돼요. 지퍼 안쪽으로 안 넣네요. 네, 이쪽으로 넣으면 너무 길어요. 그래서 구멍 못 찾아요. 그래서 이 벌어진 틈으로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매듭이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자, 얘도 위로
위로 제자리 돌기. 그죠? 위로 이렇게 한 번, 두 번, 이렇게 똑같이. 아마 어머님들 제 설명 들으시면서 벌써 여기 다 진행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손 빠르신 분들은. 자, 그 다음에 똑같이 홈질로 계속 진행하시면 돼요. 어떤 분들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바느질 못해요. 어떻게 하시는데요. 이렇게 뚫린 구멍 통과하시면서 삐뚤빼뚤 꼬매긴 더 힘듭니다. 그러니까는 뚫린 구멍만 잘 통과하시면 되니까요.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자신이 한 바느질 중에 가장 똑바른 바느질을 하셨다고. 가죽공예는 이 가죽에 구멍 뚫는 게 사실 절반 일이에요. 근데 그 절반의 일을 제가 다 해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바느질 하시면서 쾌감이 느껴지신다는 분도 계세요. 너무 바느질이 잘 돼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라 한 땀 한 땀 하시면서 좀 스트레스가 풀리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렇게 한 땀 한 땀. 간혹 받으신 가죽 중에서 약간 어두운 컬러일 경우에 구멍이 잘 안 보이실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형광등 불빛에 다 이렇게 딱 대시면요, 구멍이 뽕뽕뽕뽕 5mm 간격으로 잘 보여요. 그러니까는 그런 경우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벌써 다 끝까지 왔죠. 네. 하실 때 그리고 좀 약간 좀 당겨주세요. 이게 땀 구멍이 크다 보니까 실이 자리 잡는 데 있어서 약간 공중부양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각이 급급해서 당겨주지 않으면 실이 가죽 위에 봉봉 뜨는 경우도 있거든요. 동동. 그렇지 않도록 좀 힘있게 당겨주시고요. 가죽이 조금 얇은 가죽들도 있어요. 부드러운 가죽들은 너무 당기시면 또 가죽이 약간 웁니다. 자, 벌써 다 왔죠? 자, 그러면 한 3mm 정도 남겨놓고 과감히 자르시고요. 라이터로 파란 불꽃으로 들이대면 실이 녹아요. 그때 꾹 눌러주시면 완성. 다 된 거죠? 네. 마찬가지로 하단 바느질을 위해서 또 한 번 매듭을 짓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런 다음에 마찬가지로 밑에 부분 이렇게 딱 누르시고, 그죠? 누르시고 아래에서 첫 번째 구멍에서 통과하셔서 나왔죠? 홈질로 계속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자, 이제 끝단까지 벌써 와버렸어요. 5단밖에 안 돼가지고. 자, 그런 다음에 역시 꽉 당기신 상태에서 빈땀 메우기. 되돌아가기죠? 이렇게. 네. 이제 한 땀 남았어요. 그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첫 땀까지 다 나왔죠? 그러면 위에서 마감하면 안 되니까 한 땀만 다시 거꾸로 가서 뒤로 빼주시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바늘은 잘 보관하시고 3mm 남겨놓고 자르고 매듭 지은 부분도 잘라주세요. 그 다음에 라이터로 히터가 때마침 불어옵니다. 다 끌까요? 잠시 꺼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잠시 중지하고 꺼도 될까요? 연결을 제가 못해서. 그죠? 어떡해. 잠시. 어떡해. 딱 치고 가죠. 그냥. 나중에. 그럴까요? 네, 했다 치고. 자, 마감 잘 된 거예요, 어머님들. 자, 그러면 이제 옆면 두 쪽이 다 됐어요. 벌써 바느질 한 것과 안 한 거에 그 다시 할게요. 네. 끌게요. 잠깐만. 왜? 내가 만든 거. 진짜? 감사합니다. 지금 도연아 찍고 있어. 잠깐만요. 이게 왜 끊어졌지? 그래요? 안 끊어진 건가? 된 거예요?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자, 두 번째 구멍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요거는 감으로 좀 찾으셔야 돼요. 세 번째 구멍 나왔죠, 지금. 그래서 불빛 아래서 보시면 될 텐데, 잠깐만요. 저도 이게 가죽이 어둡고 해서 이쪽으로 나와야 되겠다. 이쪽으로 들어가서 나와서 바늘이 나왔어요. 그죠? 이쪽으로 집어넣어서 나왔어요. 자, 이렇게. 자, 두 번째 구멍으로 나온 이유가요, 첫 번째 구멍으로 되돌아가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번 여기 잠깐만요.
이렇게 첫 번째 구멍으로 가서 한 땀 나왔죠. 그런 다음에 또 그 구멍으로 다시 나올 거예요. 두 번째 구멍으로 가서, 잠깐만요. 이게 잘 안 보여서. 두 번째 구멍으로 가시는 거예요? 네. 왜냐면 여기 되돌아가기를 2번을 해줘야 되거든요. 지금 이 부분이 제일 잘 안 보이실 텐데 어머님들 감으로 구멍을 찾으셔야 돼요. 다 나왔다. 이렇게 두 번째 구멍으로 또 나왔죠. 그런 다음에 다시 첫 번째 구멍. 그러면 첫 땀이 두 땀이 된 거잖아요. 그죠?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땀을 어떻게 두 땀을 만들까? 그죠? 그런 다음에 다시 지금 첫 번째 구멍으로 나와서 뒤에 지금 속실이 여기 있거든요. 그런데 요 두 번째로 다시 나오면 여기가 두 땀이 돼서 안 예뻐요. 그래서 이번에는 속에서는 안 보이지만 겉으로 나올 때 세 번째 구멍, 하나, 둘, 세 번째 구멍으로 나오면 홈질이 될 수 있겠죠. 이렇게. 잠깐만요. 이렇게 지퍼, 이렇게. 그쵸? 그래야지만 홈질이, 한 땀 걸은 홈질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만 두 땀 되돌아간다는 생각에서 두 번째 구멍에서 시작해서 한 번, 두 번 되돌아온 다음에 세 번째 구멍으로 나와서 계속 홈질로 진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마 어머님들 구조를 보셨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계속 이제 홈질로 진행하시면 돼요. 그 마지막에 또 네, 두 번. 그래서 마지막에도 두 번만 되감으시면 돼요. 다시 돌아가고 네, 않고요. 왜냐하면 지퍼 이 부분이 찢어질 염려는 없어요, 사실. 그리고 가죽공예용 실이 워낙 튼튼하기 때문에요. 실밥이 뜯어지거나 하는 일은 없지만 그래도 혹시도 모를 위험성을 대비해서 처음과 끝은 되감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계속 진행을 하시면 돼요. 제가 실 색상도 굉장히 고심한 끝에 가장 그 가죽과 지퍼 이 천 색깔과 잘 어울리는 걸로 골라서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실 색깔은 가능하면 가죽에 좀 튀는 색깔을 제가 한 거예요. 왜냐면 훨씬 더 예쁩니다. 바늘 땀이 잘 보일수록 그 빈티지한 감성이 좀 더하겠죠. 애써서 바느질 했는데 바느질한 흔적조차 안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실 색상도 나름 무척 고심한 끝에 넣어드렸으니까요. 아마 여러분 어머님들도 오셔서 고르셨다면 그 실 색상을 고르셨을 거예요. 자, 이렇게 계속 진행하시면 돼요. 지퍼 쪽 그쪽까지만 하고 마무리 하시면 돼요. 네, 지퍼는 이렇게 해서 한쪽만 그러면 마무리할까요? 네. 네, 왜냐면 한쪽 마무리하는 걸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해서 계속 진행을 합니다. 원래 대면 수업을 하시면 오시는 순서 또는 저와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긴 순서대로 이렇게 백을 고르실 수 있게 하는 기회를 드렸을 텐데요. 그럴 수 없이 제가 일방적으로 보내드린 것 같아서 무척 마음이 쓰이긴 하나, 왜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자신이 늘 고집하던 색깔과 그 디자인이 있는데 선물 받았을 때 전혀 내가 사용해보지 않았던 그런 컬러와 디자인의 가방이었을 때 좀 황당하지만 들고 다닐수록 사람들한테 예쁘다 소리 듣는 경우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약간 그런 마음으로 선물 받으신다라는 느낌으로 예쁘게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거의 끝이 보이죠? 마찬가지로 여기 바깥쪽에서 안을 바느질할 땐 편하실 텐데 안쪽에서 바느질할 때 그 구멍이 잘 안 보이시면요, 형광등 불빛에다 살짝 가방을 비추세요. 그러면 보이십니다. 그리고 처음과 끝은 지퍼의 그 천 부분을 겹쳐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두꺼운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자, 이제 마지막 왔죠. 자, 여기는 어쩔 수 없이 되돌아가야 돼요. 그죠? 그러면 자, 여긴 두 땀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뒤로 한번 보내주세요. 이렇게 뒤로 한번 보내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여긴 튼튼해야 되니까 다시 끝까지 다시 갔다가 한 번 더
한 번 더 해서 2번 되감기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마무리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커트를 안쪽에서 마무리네요. 네, 그거는? 안쪽에서. 겉에서 하면은 예쁘니까 최대한 겉에서 안에서 할 수 있으면 안에서 마감하시는 게 좋아요. 지퍼는 안 녹나요? 네, 안 녹습니다. 자, 파란 불꽃에는 여지간해서는 안 녹아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바느질은 다 마감이 된 거예요. 뒤에도 했다고 가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면 바느질이 다 맞춰지신 다음에 그 다음 공정은 이제 자, 원래 가죽이 이렇게 재단되어진 모양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칼이 닿은 부분, 이렇게 잘린 면을 단면이라고 하거든요. 이 재단면을 이제 여러분들이 크림을 발라주실 거예요. 제가 아까 키트 상품 넣어드린 거에 떨어졌네요.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게 뭐지? 램풀 같은 게 있지 하셨을 텐데요. 제가 혹시나 셀까봐 이 안에 2겹으로 포장을 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시면 얘는 내추럴 가죽이 제일 좋아하는 크림이에요. 왜냐하면 자 여러분들 가끔 그러세요. 가죽의 거친 단면을 어떻게 진정시키지 하시는데 이렇게 크림을 발라서 우리도 겨울에 손 트면 크림 바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바르기 좋게 한쪽을 뜯으려고 그래요.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있잖아요. 자 그러면 얘는 토코놀이라는 천연 크림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손으로 살짝 이렇게 찍으세요. 이렇게 찍은 다음에 자, 요 단면들을 발라줄 거예요. 이렇게 톡톡톡톡 얹으세요. 그런 다음에 안 묻은 손가락으로 골고루 도포를 해주시는 거예요. 문질러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 색깔이 완전히 다른 게 느껴지시나요? 바른 쪽과 안 바른 쪽. 그죠? 가죽의 원색이 쫙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렇게 쭉 발라주세요. 전부. 그래서 한 번 더 바를게요. 충분하게 이렇게 한쪽 면을 다 발라주신 다음에 자 색깔이 달라졌죠. 자 근데 이거 내 손으로 계속 문지르면 내 손가락도 아파요. 그래서 제가 대신 넣어드린 게 뭐냐면 원래 슬리커라는 도구가 있지만 슬리커와 가장 유사한 대나무 젓가락을 제가 넣어드렸어요. 얘로 이렇게 문지르시면 훨씬 크림이 잘 흡수가 됩니다. 많이 바르면 어떻게 돼요? 많이 바르도 상관없어요. 근데 한 번에 많이 바르는 것보다요 바르고 문지르고 또 바르고 문지르고 되풀이 하시는 게 훨씬 좋아요. 그래서 한 2-3번 정도 부지런하게 문질러 주시면 이렇게 바른 면과 안 바른 면의 차이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 하단 또 어디예요? 옆면 여기.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우리 스트랩도 있어요. 스트랩 있잖아요. 이 스트랩도 이 자른 면이에요. 여기가 다. 그래서 여기를 다 발라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결합된 상태에서 바르시면 좀 거추장스럽고 힘들어요. 그래서 살짝 버클을 빼세요. 이렇게 하면 분리가 됩니다. 2개로. 그죠? 분리가 돼요. 그러면 이렇게 다시 크림을 손가락에 묻히신 다음에 요 옆면을 톡톡톡톡 너무 많이 위아래 막 묻히지 마시고요. 얼룩 생겨요. 물론 좋아는 해요. 가죽이. 하지만 약간 얼룩이 생기니까 이렇게 옆면만 스담스담 해서 발라주시면 여기 바른 면과 안 바른 면 굉장히 다르죠. 가죽이 원색이 올라오면서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쫙 발랐다고 가정하시고 이걸로 문질러 주시는 거죠. 요거 하실 때 요거는 좀 얇기 때문에 문지르기 불편하시면요. 이거를 딱 바닥에 내려놓으세요. 그런 다음에 손으로 잡고요. 이렇게 문지르시면 훨씬 편하세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자 보세요. 아까 가죽과 다르게 얘는 윤이 올라오는 게 보이시나요? 자 보세요. 반짝반짝한 거 보이세요? 그죠? 여기는 안 문지른 쪽이고요. 여기 문지른 쪽이에요. 이쪽은 또 안. 네, 여기는 전혀 안 바른 쪽이고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이 마감 작업을 얼마나 열심히 했냐에 따라서 가죽이 보호도 되고 완성도도 높아지겠죠. 자, 그러면 이 가죽과 요 가죽에 약간 차이가 있어요. 얘는 베지터블 가죽이라고 해서요. 식물성 염료로 마감한 가죽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광이 더 잘 나요. 근데 얘는 광물성 염료로 제작을 한 거라 이런 윤은 덜 나지만 중요한 거 얘는 생활 오염도가 훨씬 약해요. 강해요. 그러니까는 생활 방수도 훨씬 강하고요. 하지만 이 줄은 그런 거에 있어서는 얘보다는 떨어져요. 하지만 이런 마감도는 훨씬 더 높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보다 더 내추럴한 감성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 바퀴 쫙 바르셔야 돼요. 그죠? 저는 여기까지만 보여드렸지만 다 하셔야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굉장히 매트해 보이잖아요. 하지만 크림이 닿는 순간 이렇게 일단 촉촉해 보이죠. 그리고 문지르면 더 광도 올라옵니다. 그죠? 이렇게 반짝반짝 보이시나요? 반짝반짝, 그죠? 여기만 반짝반짝한 게 보이실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여기, 그 다음에 이쪽, 왼쪽, 오른쪽 다 해주시고요. 이것도 다 해주신 다음에 하나 또 관가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지퍼 풀러. 예,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가죽이거든요. 그래서 얘도 가늘지만 그래도 해주시면 더 완성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마찬가지로 톡톡톡 문질러 주세요. 크림 바를 때가 많은데 모자른 거 아닌가요? 아니요, 안 모자라요. 이거 엄청 많은 거예요. 제가 평소면은 보통 이렇게 한 스쿱을 이렇게 제가 한 손가락으로 퍼서 드리는데 이거 세 번 넣어드린 거라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될 거예요. 혹시라도 모자르시면요, 핸드크림이나 바디크림을 이용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바르셔서 이 스트랩 쿨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문질러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게 지금 가늘어서 제가 문지르기 힘드실까봐 그런 건데 손끝으로 양쪽으로 잡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자, 그럼 벌써 달라지시죠? 네, 이렇게 해서 반짝반짝한 지퍼 플러와 스트랩을 마감을 하시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실 거냐면요. 제 손에 봤어요. 자, 요거부터 먼저 지퍼 플러부터 조립을 해볼게요. 얘는 그냥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방법으로 매듭을 지으시면 돼요. 근데 저는 그냥 가장 평범한 방법을 택할게요. 자, 한쪽을 약간만 길게 하시고요. 얘는 돌려서 묶을 거라.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긴 쪽을 돌려서 이렇게 다시 제자리로 왔죠. 그런 다음에 요 만들어진 구멍 사이로 통과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래서 당겨주시면 돼요. 그럼 끝이에요. 굉장히 내추럴하게 이렇게. 지금 제가 크림도 안 발라서 지금 반짝반짝하지가 않은데요. 그거 다 하시고 하시면 훨씬 더 완성도가 높아 보입니다. 크림 바르고 마르는 시간을 뭐 기다려주는 금방 아니에요. 뭐 마르는 시간도 없어요. 따로. 그냥 그대로 그냥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손에 막 묻을 정도만 아니게 도포를 잘 하셔가지고 문지르시면 이렇게 되죠. 그런 다음에 다시 얘를 조립하셔야 되는데 조립하실 때 이 방향을 잘 보셔야 돼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렇게 접힌 시접이 보이는 쪽은 뒤쪽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쪽 깨끗한 밋밋한 쪽을 위로 해서 이 버클이 위로 오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벨트 채우듯이 얘를 끼우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보통 사람과 똑같은 어깨의 너비다. 그럼 한 세 번째, 두 번째 정도에 끼우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위로 당기시고 그 다음에 집어넣으면 아까 원래 상태의 조립 상태가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자, 여기 보시면 아일렛으로 제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아일렛으로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지퍼를 연 다음에 얘가 앞뒤로 이렇게 연결이 될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하실 거냐면 요거 끼우는 것을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여기를 이렇게 밀면 개고리가 열립니다. 그래서 여기다 아일렛에다 대고 이 밀리는 부분을 대고요. 미세요, 그냥. 그러면 살짝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이게 좀 끼우는 게 조금 처음에 어려운데요. 잠깐만요. 일로 들어가서 할게요. 일로 가죽 속으로. 어쨌든 앞으로 가나 뒤로 가나 네, 들어가기만 그렇죠. 하는 거잖아요. 얘는 360도 회전 궤골이라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일단 잠깐만요. 카메라 앞이라 제가 또 당황을 했는지. 잘하시는데요. 유튜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쪽이 잘 안 껴지니까 이쪽부터 할게요. 이쪽으로 넣는 게 더 편하시겠다. 이렇게. 가죽 위에서 여기 상단 부분에서 집어넣어서 클릭하시면. 그럼 얘는 이렇게 360도 회전이라 어느 방향으로 넣으셔도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편한 쪽으로 넣으시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도전. 위에서 걸려서 360도 회전을 해야 되는데 돌자 한 번만. 요 아일렛 끝에 걸려가지고 지금 여러분들도 좀 힘드실 텐데 남편분들의 도움을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힘을
안 들어가진 않는데. 갑자기 등에 땀이 납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세요. 네. 회원분들은 그 정도는 잘 낄 것 같아요. 잘 끼우실 거예요. 어머님들이 하긴 끼워주시더라고요. 저를. 이렇게 해서 여기 지퍼가 끼워져 있어서 힘든 건데 걸렸는데 아일렛에 뒤에 한 번만 통과. 여기가 더 밑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자, 끼웠다고 가정을 해야 되겠는데요. 아무래도 길어지니까 네. 동영상이 길어지니까 네, 하겠습니다. 영상이 길어지면 또 힘들어지니 그래서 이게 끼워야지 완성이 잠시 끊으시면 안 돼요. 저희 편집 기술이 아직 없어서. 그러세요? 제가 이렇게 애쓰는 걸 보시면 여러분들이 더 당황, 된 것 같아요. 가끔 못하시는 분이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네, 그렇죠. 위안을 삼으세요. 저도 이렇게 헤맬 때가 있습니다. 됐어요. 됐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지퍼를 채우고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되겠죠. 저 개인적으로 어두운 색을 좋아하는데 밝은 색도 예쁘네요. 그죠? 네. 여기 바늘땅이 스티치가 들어가면요 밝은 색도 약간 톤 조절이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셔서 여기다가 살짝 매시면 이런 느낌. 그래서 간혹 그런 분이 계세요. 그 줄 길게 해서 이렇게 크로스로 맸으면 좋겠다고 하시는데요. 이 쉐입의 가방에는 그게 사실 잘 안 어울리더라고요, 해보니.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최적의 조합이에요, 요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약간 어깨 겨드랑이에 끼우는 듯한 느낌으로 하시면요, 여러분들 핸드폰이라든가 장지갑 다 들어갑니다. 열쇠 다 들어가니까요, 가까운 마트를 가실 때나 아니면 친구분들과 데이트하실 때 이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혹시라도 나중에라도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제 핸드폰 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모쪼록 코로나로 인해서 마음이 울적하신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따뜻한 마음이 전달해지는 그런 백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쁘게 착용하시고요. 제가 길 가다가 이 백을 매신 분들은 급습을 해서 아는 체 할 수도 있어요. 모른 체 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 백을 제작한 선생이라는 거 아시고요. 참고로 제 공방은 안성맞춤 랜드에 있습니다. 오시면 제가 언제든지 따뜻한 차와 함께